예, 대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3강 구도가 계속될지 양자 구도로 재편될지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여야 대변인 토론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원회의 안영환 대변인 그리고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방송에서 두 분이 이렇게 지금 만나시는 건 처음이라면서요? 네, 처음입니다. 네, 처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진지한 토론 부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선 전국 오늘까지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인데요. 잠깐 정리하자면 지금 협상이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가 됐고요. 오늘 현재 여론조사 문구를 놓고 이견을 조정 중인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안영환 대변인께서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야권 단일화 협상 과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안철수 후보 측과 문재인 후보 측의 이 서로의 지금 다툼, 네. 어쩌면 싸움인데 저희가 나서는 것도 별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답답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아마 답답해 하실 겁니다. 사실 지금 선거가 한 달도 아직 안 남았지요. 예. 그런데도 아직까지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깜깜 정국이고 안개 선거가 돼버린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을 겁니다. 아마 한 달 전까지 대통령 선거 후보가 나타나지 않은 그런 선거는 참 유례가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실 이제 두 분이 만났을 때 합의문에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 보고 과연 그대로 될까 상당히 제가 궁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불리를 너무 심하게 따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지금 다투고 싸우고 하는데 우리 대변인들이 이전 투구라는 표현도 했습니다만 그건 좀 표현이 지나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협상을 재개하면서 모든 걸 위임하겠다. 안철수 후보 측에. 또 모든 걸 위임한 것 같지가 않아요. 보면 양측에서 언론 표현을 했냐 안 했냐고 싸우고 이어진 거 보면은 문재인 후보 측도 문재인 후보도 너무 쉽게 위임하겠다. 지금 두 분은 권력을 누가 장악하냐 싸움을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과거에 무슨 가치 연대니 철학의 공윤이 했던 것은 다 빈말이 되어버렸죠. 그건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정치판이라고 하지만은 말에 대해서 좀 약속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과연 여론조사를 통해서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결정할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대통령 후보를 여론조사로 뽑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론조사 한다면 불과 많아봤자 몇천 명입니다. 지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천 명의 뜻을 물어가지고 한 국가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 있을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100만 명의 국민과 당원들을 뽑았다고 하죠. 저는 그때 상당히 민주당을 부럽게 봤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주당이 저력 있는 정당이구나. 그렇게 뽑힌 후보가 무소속 후보한테 단 몇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진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박탈을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상당히 같은 정당인으로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우리 정치판에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비정상적인 정치 행위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하루빨리 오늘 밤이라도 당장이라도 후보가 빨리 결정이 돼서 정말 충분히 국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난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정하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요. 다만 지금 전 세계에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와 당시에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단일 후보가 만들어서 11월 26일 날 등록해서 저희가 참여정부를 탄생한 거니까요. 이례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없다, 이런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 저희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심한 말씀과 부정적인 말씀을 계속 이제 쏟아내고 있는데 그만큼 이 단일화가 굉장히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그다음에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라는 국민의 여망이 실려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난 11월 12일 한 일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라는 국민의 여론이 60%가량 높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이번 12월 19일 날 오는 대선 때 정권 교체로 국민들한테 보답해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는 우리나라에서 한 거죠. 딴 나라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그것도 민주당이 항상 낀 그런 독특한 현상이죠. 그래서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실 좀 민주당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같은 정당끼리. 민주당은 후보를 만들면은 항상 그 후보가 지지율이 20%를 넘질 않아요. 20% 초반대밖에 안 돼요.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였고 10년 전에 노무현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제3의 후보를 끌어 들어가지고 단일화를 한다면서 어떻게 뻥튀기가 됩니다. 단일화가 되고 나면 40%가 넘는 지지율이 나타나요. 그래서 참 민주당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좀 안타깝고요. 민주당이 좀 더 분발해가지고 단독 후보가 있는 것이 30, 40% 내는 그런 후보가 나왔으면 하는 게 예를 들어 저희 같은 바람입니다. 97년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이제 각각의 나라에마다 특성과 그 조건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있는 거고 실제로 그 단일화 과정은 2002년도 프랑스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후지적으로 하는 겁니다. 2002년도 프랑스에 똑같은 예가 있었습니다. 그건 프랑스는 결선 투표를 하기 때문에 단일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단일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틀려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치가 후진적이라고 얘기하시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 역사가 독재의 30년을 겪으면서 그다음에 군사정권의 쿠데타에 의한 그 직선제에 의한 정치가 불과 시작된 지 20년도 채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도 일정 부분 새누리당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하시게 되는데 아무튼 비정상적인 정치 행위라는 것은 뭐 인정하실 지금 겁니다. 저 새누리당에서는 뭐 단일화는 이제 문재인 후보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계시죠. 문재인 후보를 특별히 이제 뭐 지목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문 후보 쪽을 더 해볼 만한 상대로 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민주당 대변인 앞에서 그런 말씀 드리기가 참 그런데 네. 문재인 후보가 더 세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가 정당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아무래도 여론조사 같은 걸 하면은 결국은 여론조사도 동원력이 굉장히 강하게 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7에서 15% 정도입니다. 네. 평균 10% 잡는다 하면은 10명 가운데 3명밖에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치 세력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전화기를 다 받는다. 응답을 100% 한다면 그 10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10명이 100명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직이 있는 그런 세력, 또 그런 후보가 더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를 저희들이 더 강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예. 여기 대해서는 뭐 민주당에서 이런 그 새누리당의 그 대응 전략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지. 새누리당이 뭐 문재인 후보가 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감사드립니다. 예. 제대로 보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지금 새누리당이 단일화의 과정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대응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국정 운영 경험을 갖고 있고 또한 국민들한테 어떤 국정의 비전을 보여드릴 건가라는 점을 주안에 놓고 그리고 그것을 좀 역점을 두고 저희가 홍보를 계속해 나가는 거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 전에 뭐 불과 2, 3일 전 얘기지만 현직 부장검사께서 10억 원의 뇌물을 받고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한마디 사과 없고 새누리당이 이에 대한 입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부패한 그런 그리고 낡은 정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서 새롭게 그 국민들한테 비전을 보이는 그런 정치로 하답해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이 새누리당 공세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저 이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밤 11시죠. 이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TV 토론을 하는데요. 여기 아주 관심이 높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서서도 새누리당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박근혜 후보 단독 TV 토론을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원래 23일로 예정돼 있다가 날짜가 미뤄진 것 같더라고요. 26일로 확정이 지금 된 겁니까? 뭐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예. 방송사 측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입장이 있는 겁니다. 네. 또 편성도 있고 하니까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글쎄 뭐 형평성 문제는 이건 전례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박원순 후보와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토론을 하니까 우리 나경원 후보가 또 단독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단일화라는 비정상적인 정책이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약간 이상한 형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안철수 후보와 또 문재인 후보 간의 토론은 준결승전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는 준결승전이 없어서 준결승전 중계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쪽에 준결승전을 중계해주면 이쪽에도 공정한 시간을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된 겁니다. 이건 전례가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근데 이런 단독 토론 추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모순이다라고 비판을 하셨던데요. 네, 그렇죠. 토론회라고 하는 거는 상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토론회의 취지는 어쨌든 그 후보의 정책과 노선 또는 그분의 이제 살아온 과거나 그다음에 현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검증하는 게 그 토론의 목적이죠. 혼자 나와서 어떤 분이 그 대상으로 삼아서 토론회를 할진 모르겠지만 그거를 보는 국민들이 과연 그것을 납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해창 그 후보도 했고 나경원 후보도 했지만 별로 그렇게 후한 점수를 받은 토론회는 아니었던 걸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요. 예. 그 실제로 지금 이제 군소 정당이긴 하나 또 다른 후보 진영에서는 그러면 박근혜 후보와 그 통합진보당의 여성 후보들과 그 진보정의당의 여성 후보 3인이 토론회하는 것은 어떠냐 또는 그 나머지 두 분께서도 단독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지금 그 주장을 하고 계시죠. 네. 참 야권 후보가 난립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야권의 여성 후보들은 지지율이 0.3, 0.5% 나오는 그런 후보들입니다. 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지지율하고요. 정당 후보는 다릅니다. 그 이건 후보가 지금 현재 공중파입니다. 지지율이 공중파는 네. 공중파 방송국에서 자유를 따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하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두 분의 중교수만 중계해주고 한쪽 후보는 아예 제껴져 있다. 그럼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저희들도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두 분이 하시고 며칠 있다 하면 그래서 국민들이 냉정히 판단을 하겠지요. 그래서 저희도 뭐 23일 날 하신다고 얘기하다가 다시 이제 일정을 변경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또 다음 쟁점을 좀 보죠. 이번 대선에 이제 세 후보 모두 이제 정치 쇄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이제 새정치 공동선언 이제 합의안까지 내놨고요.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야권의 정치 쇄신 실천 협의 기구를 이제 같이 구성하자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김현 대변인께서 말씀을 좀 먼저 해주시죠. 문재인 후보 쪽에서 이제 정치쇄신 협의 기구를 이제 구성하려면은 이 투표 시간 연장 문제를 이제 같이 논의하자 이제 이런 입장을 내셨는데요. 두 사안을 이제 연계시키는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라고 하면 국민들이 어쨌든 참여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새로운 정치의 가장 중요한 그 의미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투표 시간 연장 부분은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그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의 입이라고 얘기하는 이정현 공보단장이 그러니까 먹튀 방지법하고 투표시간 연장 문제를 같이 묶어서 논의하자 국회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동의를 해가지고 함께 논의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나오자마자 개인 의견으로 지금 이제 그 입장을 번복한 거죠. 실제로 가장 저비용 고효율의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준 투표시간 연장 문제는 11월 말까지만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 협의를 해내면 이거는 즉각 실시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거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미 만장일치로 가결만 하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정해가 되는 바람에 이것이 처리가 안 됐거든요. 곧 뭐냐면 새정치라고 하는 것은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그 논의된 내용을 국민들 앞에 내놓으면 되는데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구태의원하고 낡은 정치인 거죠. 새로운 정치를 선언하자는 이 마당에 그러니까 투표 연장 문제를 반드시 해서 그러니까 참정권을 보장해주자라는 것이 새정치 선언에 같이 함께 포함되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네. 네, 뭐 저희는 이 정치 관련법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여야 합의로 한 게 국회의 관례였고요. 그래서 밀어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들이 정치 쇄신 실천 협의를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 문재인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를 보면 저희들이 이런 말 꺼내기도 좀 미안합니다. 본인들이 지금 서로 후보 되겠다고 다투고 있는데 정치 쇄신 어디로 가는지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어떻게 여론조사 방법을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관심이 있지 정치 쇄신은 사실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실천 가능한 걸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가 지금 저도 보면은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측에서 내놓은 그 정치 쇄신 아니라는 게 저희와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뭐 중앙당에 관련된다든지 연금 폐지한다든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실현 가능부터 빨리 한번 처리를 하자. 특히 이제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논의해서 가능한 하나 처리해 나가자.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쇄신 아니냐. 저는 사실 정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언 좋습니다. 의지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실천하는 겁니다.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의지가 어쩌다, 무슨 뭐 선언이 어떻다보다는 만나서 가능한 것부터 빨리빨리 저희들이 논의해보자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들이 지금 선거자금 모금을 위한 이제 펀드를 이제 조성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에 또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박근혜 후보도 이제 뭐 펀드를 모집하기로 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말바꾸기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그게 저희가 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펀드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예. 새누리당 박성규 대변인이 아마 그 나쁜 돈이 들어오는 그런 통로다라고 얘기하면서 펀드 모집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가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새누리당 이정현, 제가 알기로는, 그 이상일 대변인이 그러셨죠? 엊그저께 번복을 하셨는데, 그 펀드라는 애초에 그런 이제 깨끗한, 그리고 참여하는 자들의 분들의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좋다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었고, 뒤늦게 박근혜 후보가 펀드 조성에 함께 한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지만, 다만, 그러니까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했다. 그럼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비판에 대해서 좀 사과 정도는 하시고 펀드에 같이 합류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이 아닌가. 그것이 새 정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아마 저희 측에서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 측의 펀드 모집에서 비판한 적은 없습니다. 예. 아마 박성규 우리 대변인, 자꾸 우리 대변인들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상하게. 그래서 박성규 대변인이 아마 검은 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라는 이제 그 우려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잘 하면은 검은 돈도 체크할 수 있다. 그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이제 자신감이 생겼죠. 처음엔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희 당에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후보의 개인에 대한 후원금, 그 다음에 당비,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은행에서도 돈 그냥 안 빌려줘. 담보가 잡혀야 됩니다.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고민 끝에 정말 가난하다 보니까는 돈이 없어 펀드를 마련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토를 여러 가지 했던 겁니다. 초창기에는 이게 정말 검은 돈이 들어올 우려도 있다는 저희들이 그런 검토했죠. 그렇지만 결론은 일단은 그건 다 우리가 잘 스크린을 하면은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뭐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국민들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논평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실제로 불순한 의도를 가진 나쁜 돈들과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펀드 조성할 때. 아니 우리 쪽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한나라당은 어떻게 새누리당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는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했지 우리가 뭐 문재인 후보 측의 그 돈 펀드 모집에 대해서 비난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신사에 보이죠.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에서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계속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어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녹취록을 봤다라는 증언도 나왔었고요. 또 서상기 의원이 대화록 열람을 거부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지금 고발한 상황이거든요. 네. 문재인 후보의 그 대북론을 계속 비판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뭐 아무튼 뭐 서상기 의원이 원세훈 원장을 고발한 것은 참 그것도 불행한 일입니다. 예. 뭐 제가 이게 참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오기 전에 방금 뭐 어떤 잡지를 방금 읽고 왔습니다. 그 발언록에 대해서. 그래서 보니까는 그 공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천영우 우리 그 수석이 국회에 나와서 뭐 국가 안보와 관련된 뿐만 아니라 국가의 품격과 관련돼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 기자가 그 발언록을 봤던 사람들을 취재를 했나 봅니다. 그때 정말 내놓기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너무나 정말 김정일 앞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고개 숙이고 부끄러운 모습들이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저는 그런 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어찌됐든 굉장히 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과연 국가안보와 크게 관련이 될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공개했으면 어쩐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도 궁금한 거죠. 또 하나는 이 대선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과연 NLL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그 당시에 가졌는지 또 그 당시에 만약에 NLL 관련해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너희들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다면 그때 그 발언을 하시게 된 배경에 문재인 후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밝히면 되는 것이죠. 사실 그 대화록 공개는 여야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 동의하면 금방 볼 수 있는 겁니다. 고발 이렇게 갈 필요까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할까요? 예,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그 정보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하고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위원장 간의 이런 공방을 보면서 되게 의아스러운 게 이 집권 여당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이 공개할 수 없다, 열람할 수 없다는 것은 법에 근거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그 법에 보면 그러니까 국가의 그 중요한 문제나 외교 통일 안보에 대한 문제는 30년간 보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국가 간의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를 한다면은 그런 그 중요한 대사를 어떻게 논의를 하겠습니까? 저희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일본 정상이 만났을 때 대화록에 대해서 공개해달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지금 그 집권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그 정치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정문원 의원이 이것을 봤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정문원 의원이 애초 얘기할 때 통일부하고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통일부 장관, 특히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말을 번복합니다. 이 과정이 지루하게 한 2달을 가까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 문재인 후보는 NLL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그 지금 현재 이 정부와 다르지 않다라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런 입장이 뭐냐. 열람하자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초법적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새누리당도 그렇고 새누리당 정치인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정략적이고 정치 공세에 지금 그냥 보고 계십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문원 의원의 이런 그 말바꾸기, 그 사실관계를 계속 번복하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문제와 서상기 위원장이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문제를 보면서 더 이상 이렇게 무책임한 집단이, 무책임한 정권이 국가를 운영해서는 안보 문제나 통일 문제나 그다음에 군사 문제는 맡길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다수의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했을까 안 했을까라는 그 여론조사상 60% 가까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게 당시의 국민 여론이었습니다. 근데 또다시 이것을 쟁점화시켜서 그 잘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잘하는 방식, 색깔론을 어찌 이용해 볼까 하는데 그러기에는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끝났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집권 여당에서 고발하는 일은 초유의 일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뭐 반론을 하시고 재반론을 사실 하시고 민주당이 앞으로도 그렇게 국가안보를 계속 챙겨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네. 민주당에서 자꾸 국가안보 하니까 저 상당히 좀 생소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60%의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을 것이 하지 않을까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여론조사지요. 궁금해하는 겁니다.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왜, 무엇 때문에 저렇게 그걸 공개를 이렇게 좀 결사저지하고 막는 건지 저는 그 의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정말 왜, 무슨 내용이 있길래, 뭐가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불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길래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막는 행위조차도 저희는 정치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이 여야가 합의해서 보고 그것도 국가안보라고 하는데 여야 간사가 들어서 보면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입을 하고 확인하고 오면 되는 것이죠. 그게 무슨 국가안보 관련됐습니까? 그럼 여야 간사 국회의원도 믿지 못합니까? 그래서 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많은 사람 국민 논란을 깨끗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간단히 여야 간사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에 가서 보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논란이 다 해소가 되는데 뭐가 들어서 뭐가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네, 거기서 재발론 하시죠. 그 국가 기밀과 관련된 부분은 30년 동안 열람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에서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동의해서 그런데 지금 되는 건데. 말씀하신 안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게 정보위원회 의원들이 합의를 해서 두 분이 보면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초법적인 발상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정보위원인 저도 정보위원이 그걸 보게 되면 저는 위법한 일을 하는 거게 됩니다. 왜 새누리당에서 정보위원 의원들한테 위법한 행위를 조장하는 겁니까? 그게 내용이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법적으로 권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에 부시장을 했던 최측근 아닙니까? 이분이 민주당의 동의를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지키자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을 왜 뭐가 구려서 마치 반대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그 옳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관련 법이요. 이제 한 번씩만 더 말씀하시죠. 예. 이제 공공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비공개 기록물 열람을 가능케 한 법이 있습니다. 서상기 의원께서 뭐 법을 몰라서 그냥 고발했겠습니까? 다 관련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어찌됐든, 전 답답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그걸 자꾸 뭐 30년이니 뭐니 국가안보니 하는 것도 좀 핑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예, 짤막하게 정리해 그러니까 주시죠. 지금 그 현장에 있었던,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 파트너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지금 서거했지 않습니까?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그때 같이 배석했던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김만복 국정원장께서 그런 대화 내용이 없었고 보관하고 있다. 국정원하고 청와대가 보관했던 것이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참석했던 분들이 배석했던 분들이 아니면 아닌 거지.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보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색깔론의 일환이고요. 그것을 악용하고자 하는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아무리 아니, 부인하려고 해도 그것은 그렇게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고요. 아니, 없다고. 실제로 NLL에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을 하신 분, 그 당시에 현직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또 지금도 그분들은 민주당과 관계자들이죠. 만약에 그분들이 그렇다면, 없다고 했고요. 그럼 새누리당 측에서는 봤다 하는 겁니다. 없다, 봤다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주장만 가지고 안 그렇게 대변인의 하십니까? 논리라면 네. 나중에요. 정권이 바뀐 뒤에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정상과 만나가지고 독도와 관련된 발언이라든가 일본 교과서에 대한 발언이 궁금하면 야당에서 당시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여당이 될지 또 다른 야당으로 남아있을지는 정확지는 않지만 그러면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시겠습니까? 국가 안보와 통일과 관련된 문제에 아무리 개인이 궁금하다 하더라도 참을 줄 알아야죠. 아니,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성입니다. NLL에 대해서 전직 국가원수가 어떻게 생각했고 지금 또 그 NLL에 관해서 생각을 했던 분들이 집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NLL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그거는 김장수 장관께서 문재인 확인해 후보가 주셨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네.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이 정도 알아둘 필요가 예. 있는 것이죠. 예. 그게 어떤 상위의 국가안보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소속의 김장수 장관께서 노무현 대통령의 NLL 관련해서 아무런 언질이 없었다라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 잘 찾아보세요.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런 말씀 하지 하도록 않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상당히 두 분 뭐 좀 평소에 동병상련의 정을 느낄 그런 입장에서 좀 점잖게 진행하시다가 마무리가 이제 돼가니까 이제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말씀은 이제 뭐 점잖게 하셨지만 날카롭게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야 대변인 토론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의 안영환 대변인,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